안중근은 1879년 조선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의 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1884년 부모님을 따라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이주하였다. 비록 생활은 유족했으나 장기간 열강의 압박과 유린에 시달리는 민족 현실은 젊은 그에게 민족 부흥 사상을 심어주었다. 조국 주권 회복의 길을 찾고자 1905년 27살의 안중근은 중국의 상해 등지에서 혁명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가산을 기울여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꾸려 구국영제를 개항하였다. 1907년 안중근은 중국 연변 지역을 시찰한 후 러시아 해삼위로 가서 이범윤, 김두성 등과 함께 의군을 조직했으며 참모 중장과 특별 독립 대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의군을 인솔하여 조선의 경흥, 현영 등지에서 일군을 타격하였다. 1909년 안중근은 러시아에서 12명의 동지와 함께 단지 동맹을 결성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맹세하였다. 10월 중순 대동공보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에 가서 러시아 재정 대신 코코프 체부를 만난다는 소식을 본 안중근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를 제거할 결심을 다졌다. 안중근이 격사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본이 명치 위순 후에 정치적인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요하게 보게 되면 1894년도에 이토 히로부미 그 책동으로서 중일 갑오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에 대해서 1905년에 조선을 강박해가지고 을사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을사조약 5조약인데 주요하게는 조선이 외교권을 몽땅까지 갔지. 대외 외교권. 그리고 통감부를 세우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와서 통감비를 했어요. 통감비를. 3년 동안 통감비를 했어요. 이동안에 또 1907년에 정리조약 7조약을 맺어가지고 조선의 군대를 해산해. 조선 군대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조선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다 가져가지. 이래 그 시는 다 조선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지. 할빈에 도착한 안중근 일행은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기로 하였다.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는 우덕순, 유동호와 함께 시내 구경을 한다는 핑계로 김성백의 집을 나섰다. 세 사람은 먼저 이발을 한 후 중국인이 차린 사진관에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안중근과 우덕순 두 사람은 그 사진이 자신들의 마지막 기념이 되는 줄 아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은 고려가, 즉 지금의 할빈시 도리구 서팔도가에 와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곳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10월 23일 중문판 원동부에 기재된 소식 하나가 그들을 크게 도와주었다. 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동청철도 총국의 전문 열차를 타고 25일 오후 11시 관성자역에서 출발하여 할빈에 가 러시아 재정 대신 코코프 체프를 만난다는 소식이었다. 관성자는 지금의 장춘으로서 할빈과 237km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할빈에 도착하는 시간 10월 26일 오전 9시 40분을 추산해 내었다.
그날 밤 김성백네 집에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 거사를 앞둔 안중근은 마음이 착잡해 나왔다. 격정을 금할 바 없는 그는 호메론 필체로 천추의 길이 남을 장부가를 써내려갔다. 장부가 세상의 처함이요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용을 지으며 용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하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루고 동풍이 점점 차며 장사의 위기가 뜨겁도다. 분개의 한 번 감이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쥐도적 이름이요 어찌 즐겨 목숨을 비길고 어찌 예 이럴 줄을 헤아렸으리요. 시세가 고연하도다. 동토요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여 대한 독립이도다. 만세여 대한 동포이도다. 10월 24일 아침 안중근과 우덕수는 할빈 공원, 즉 지금의 조림공원에 가서 산보하면서 행동계획을 상의하였다. 관성자역은 일본의 공제하에 있고 할빈역은 러시아의 공제하에 있었다. 안중근은 할빈역의 경비가 관성자보다 엄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성자역에서 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돈이 30원밖에 없었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가려면 로비가 부족하였다. 생각 끝에 그들은 할빈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역인 채가구에서 거사하기로 결정지었다. 채가구는 아주 작은 역이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표를 채가구의 다음 역인 3차까지 끊었다. 차에서 내린 후 안중근이 조도선을 시켜 영무원에게 확실한 소식을 알아보게 하니 그날 저녁 할빈에서 관성자로 히토히로 부미를 영접하러 가는 전문 열차가 채가구를 지날 것이며 훗날 아침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안중근을 몹시 기쁘게 하였다. 그날 저녁 안중근은 관성자로 가는 열차가 채가구역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26일 아침 6시쯤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때 문득 기울이라 아침 6시면 날이 채 밝지도 않을 텐데 이토이로 부미가 차에서 내릴지도 미결이고 또 내린다 해도 어느 것이 이토인지 알아보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게다가 채가구의 순경과 헌병 수량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여기까지 생각한 안중근은 마음이 무거워났다. 이튿날 아침 온 밤을 고민한 안중근은 우덕선을 깨워 자신의 고려를 말하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안중근이 심장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동진은 여기 남아서 기회를 보아 거사하고 나는 할빈에 가서 이토를 기다리겠소. 만약 그대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할빈에서 꼭 그자를 처단할 것이오. 하여 안중근은 그날 점심 12시 기차로 할빈이 돌아왔다. 열차가 서서히 할빈역에 들어섰다. 안중근이가 여기 같이 온 유동하고 같이 지금 보니까 같이 역전에 나가는데 유동아 자꾸 그 나으린 게 따뜻하게 비치니까 넌 들어가라. 그래서 혼자서 거사할 자경으로 아침 7시에 그 권총을 불온인신 권총을 우쪽 걸음마에다 여가지고 역전 나가서 역전 그 대합실에서
옷자루사 마시면서 9시 정각에 차 들어올 때까지 그 앉아 있다가 내린 다음에 거사하는 겁니다. 플랫폼에 줄지어 기다리던 위장대와 환영대호가 들끓기 시작했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 교민들은 일장기를 휘두르며 열광적으로 만세 환영을 외치고 파란 눈에 노랑머리를 한 러시아 병사들과 긴 머리태를 딴 청나라 병사들은 받들어 총으로 격려를 했다. 군악대의 조악 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매점의 창문으로 이 주막극을 내려보는 안중근의 몸에서는 분노가 불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포코프 치에프가 전문 열차에 올라 이토와 인사를 나눈 후 함께 기차에서 내렸다. 러시아 관원들의 옹이하에 이토는 플랫폼을 따라 서남 방향으로 걸으면서 러시아 군대, 러시아 의장대, 중국 의장대, 각국 영사단 및 일본 관인단을 검열하고 돌아서서 동북 방향을 향해 걸어왔다. 때를 놓치지 말자. 안중근은 매점에서 나와 큰 걸음으로 플랫폼으로 걸어나가 러시아 군대의 뒤에 바짝 붙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이토의 몸에 집중되어 그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약 9시 30분 안중근은 휘빈 행렬, 우르끼리한 얼굴에 작은 흰 수염을 날리면서 오만하게 앞서 걷고 있는 자가 바로 이토일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토가 자신의 앞을 2, 3보 지나가 약 5m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안중근은 빠른 동작으로 총을 뽑아들고 이토의 가슴을 겨누어 사격하였다. 세계를 진감한 총소리가 울렸다. 연속 3발 발산 총알은 모두 정확하게 이토를 명중했고 이토는 힘없이 체체프코프 쪽으로 쓰러졌다. 혹시 쓰러진 것이 이토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려가 생긴 안중근은 다시 총을 들어 뒤에 있는 일본인들을 향해 연속 4발을 쏘았다. 그중 한 발은 이토의 왼쪽에 서 있던 할빈 주재 일본 영사관 총영사 가와카미 토시히코의 오른팔을 명중하였고 한 발은 일본 국내 대신 이토의 수행 비서인 모리야스 지로의 왼쪽 허리를 관통하였으며 한 발은 남만 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의 왼쪽 다리를 관통하였고 마지막 한 발은 남만 철도 총재 나카무라 제코의 코드를 관통하여 오른쪽 바지에 박혔다. 장거를 완수한 안중근은 총을 공중으로 올려 던지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러시아어로 코리아 우라를 3번 외쳤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매긴하게 체포되었다. 그는 동포들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수군을 활성화하였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사건은 세계를 놀래웠으며 전 지구적인 톱뉴스가 되었다. 각 나라의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보도하였다.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며 동황평화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께 알려줌으로써 한국 2천만 동포가 일떠나서 일제와 싸우고 중국 3억 인민들이 일떠나서 일제에 대항할 준비를 하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단독 한 사람으로서 할빈에서 이등만 처단했지만 절대로 개인 영웅주의 행동이거나 테러리스트 행동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는 동양 평화와 동양 삼국 사이에 친선을 교란하고 중국과 한국을 침략한 괴수를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안중근은 체포된 후 할빈역의 헌병 파출소에 임시로 감금되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터졌으니 러시아 당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하여 러시아 당국은 안중근을
일본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9시 안중근은 의주가 27호, 즉 지금의 남강구 화원가 97호, 당시의 할빈 주재 일본 영사관으로 압송되어 안중근은 이곳의 지하 감옥에서 7일간 감금된 후 1909년 11월 1일에 대련으로 이송되었다. 여순 감옥에 수감된 144일 동안 안중근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마땅한 15조의 죄목을 통책하였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두 개인 사이의 격살과 피살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 정의와 사악, 침략과 반항의 한 차례 대결이었고 특수한